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이 임금, 네. 직접 피부에 와닿는 아주 민감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더 벌게 되는 것인지 바뀐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장, 또 사회부 박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임금 내용이 좀 복잡해요. 네.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게 제일 궁금한데 일단 정리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앞서 많이 보도가 됐죠.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많은 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그 호봉제를 축소하고 네.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호봉제는 호봉이 올라갈수록 임금을 많이 또 올려주는 제도인데요. 물론 직종이나 직업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 직장에 오래 머물면 호봉이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래 다닐수록 돈을 많이 주기보다는 네. 능력이나 업무에 따라서 임금을 주라는 지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크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세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나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가능한 통폐합을 시키고 네. 다른 수당은 성과를 반영해서 그 다른 쪽으로도 그 부분도 통폐합을 하자. 그러니까 임금 구성을 단순화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무를 지속한 기간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벌어지는 연공급, 즉 호봉제를 완화하거나 축소해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과와 연동한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라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정부 매뉴얼의 큰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직장 오래 다니면 임금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 또 성과를 내면 임금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도 있겠죠. 네. 어떤 부분을 성과로, 또 어떤 부분을 능력으로 볼 것인지, 네. 업무 비중을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무래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왜 바뀐 건가요? 네, 정부가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60세 정년 연장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통상 임금 확대도 추진이 되면서 그 임금이 더욱더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봉제는 상용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72%,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80%가 적용하고 있는 이런 아주 지배적인 임금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살에서 60살 사이 노동자의 임금이 정점에 이르는데 네. 이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져서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재계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해 말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네, 네. 대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는 현재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기본급 비중은 낮고 초과 근무 수당이나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다고 봐서 이 부분을 복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근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기업의 부담도 크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임금 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그렇죠. 자율적으로 정해가고 임금 협상을 벌이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쭉 정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호봉제 개편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픽 화면을 잠시 뒤에 보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호봉제 문제는 일단 급한 대로 호봉제를 개선해서 좀 쓰자. 호봉제가 정답은 아니고 새로운 대한임금 체계로 우리가 네. 가야 되지만 현재 호봉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급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좀 완화하는 그런 취지로 호봉제를 좀 개선하자는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노사가 합의만 된다고 하면은 생산성이 정점에 이르는 그 단계에서 호봉제에 의해서 가장 임금을 높게 주고 또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 어떤 재직 기간 중에는 총액 임금 수준에서는 변동이 없는 그런 합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일단 호봉제 개선안은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박수정 기자, 이 그래프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예. 오늘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래픽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또 한두 가지만 그래픽을 보여주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예. 했습니다. 이 메뉴 살펴보니까요, 뭐 오래 다닌다고 그동안은 자동적으로 임금을 올랐는데 이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오래 다니는 게 좋은 거죠. 네. 한 직장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그게 안정적인 임금 소득으로 좋은 측면이 있지만은 네. 바로 옆에 붙어서 일을 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나 또 협력업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네. 비슷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임금 차이가 계속 벌어져야 되는가. 이른바 이런 분절적인 현상, 이런 부분을 차제에 좀 바로 고치자. 그래서 이제는 사전적으로 비슷한 일을 하거나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급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임금 직무 체계는 직무나 또는 직업 관련된 능력이나 이런 중심으로 좀 대안적으로 모색을 하자. 그래서 오래 다녔다고 뭐 손해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망라해가지고서 보다 안정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임금 체계. 이걸 우리가 이제 모색을 하자. 개별 기업별로 알아서 하는 것에 장점도 있지만은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나 또 이런 격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예, 이제 좀 아예 간단하게 제가 쉽게 질문드리죠. 내 월급이 오르느냐 이제 줄어드느냐 이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급을 줄이게 되면 물론 직종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 다르니까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40대 이후에 직장 생활 한 15년 이상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죠?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월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대전제가요. 기본급 비중을 늘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 57.7% 정도 이렇게 기본급 비중이 평균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여급이나 수당인데 불안정하죠. 사실은 기본급이 많아야 이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대략 한 70% 수준까지는 기본급으로 다 편성을 해라. 고정적으로 줄 바에는 기본급 중심으로 줘라. 이게 이제 대전제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급이 자동으로 해마다 몇 프로씩 올라간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보다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합의에 의해서 기본급이 합리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모색이 된 거고요. 성과 얘기는 성과급을 지금 모 자동차 회사에서 성과급 비중을 보니까 전체 임금의 한 30%가 성과급이에요. 근데 20% 그 30% 중에 3분의 2는 고정적으로 주는 겁니다. 늘 받는 거고 나머지 10%가 회사 실적에 따라서 변동하는. 그래서 저희가 고정적으로 주는 이제 성과급은 기본급에 넣고 변동적으로 주던 그 10% 총액 임금의 10% 정도는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는 성과에 연동된 보너스로 그렇게 바꿔라 이런 취지지. 성과가 나면은 주고 성과가 안 나면은 뭐 임금을 불안정하게 줘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은 항상 최고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53세 정도에서 명예퇴직을 하니까 이거를 완만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좀 기울기를 좀 바꾸자 이런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의 입장 사실 이게 임금이라는 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노동계는 또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화를 한번 들어보려 하는데요.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부가 내놓은 그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계에서 지금 뭐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임금제도 관련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 편을 들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주된 내용도 보면은 진짜 올해 일한 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상식감을 느낄 정도로 중장년 노동자들이 어떤 임금을 깎고 어떤 기업의 이윤을 좀 더 많이 보장하는 매우 편향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국회 반노위 소위에서 근로시간이나 통상임금
등 그 노동 현안 관련해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이런 매뉴얼을 내놨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명백한 그 반칙 행위다. 뭐 그렇게 그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 보면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기존 어떤 연공급 이것을 이제 서서히 폐지 내지는 줄여가면서 어떤 그 직무 성과급을 도입하자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성과급을 근데 비중을 이제 늘릴 경우에 뭐 얼마 전 그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통상임금이 줄어들 것이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은 당연히 이제 그 줄어들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직무급 같은 경우에도 그 직무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평가 기준이 나오고 나서 어떤 이런 그 제도 도입이 가능한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떤 그 정부 어떤 일방적인 어떤 매뉴얼 가지고 어떤 현장의 어떤 임금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잠시만요.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이 너무 길어지시면 네. 다 못 들으니까요. 짚어드릴게요. 예. 일단 중장년층 얘기부터 네, 하죠. 뭐 오래 다니면 임금 많이 받는 게 이제 깨지기 때문에 예, 예. 중장년층한테 특히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일각에서 저희 의견이 아니고 일각에서요. 예. 노조집행부가 이 호봉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노조집행뿐만 아니고요. 네. 그 지금 그 연공 그러니까 이제 호봉제라고 하죠. 네. 이 호봉제 임금 체계는 사실상 그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적용받고요. 그리고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부실한 그 사회보장제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그 특수성 또 업종의 특수성 예.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여도 그리고 이제 오래 일하면 어떤 숙련이 올라가죠. 네. 노하우도 쌓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고려돼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뭐 정부가 얘기하듯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아니 그렇다라면은 정부의 어떤 그 호봉 제도 그것부터 먼저 아마 확 고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네. 그래야지 어떤 진정성을 뭐 가질 수 있겠죠. 공무원들도 호봉제 예. 바꿔라. 그런 그게 말씀이십니까? 순서가 되겠죠.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우습게 예. 그 얘기로 제가 어저께 그 뭡니까 이제 노동부 매뉴얼이 나오고 나서 그 이제 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 그 매뉴얼을 만약에 공무원들 자기들한테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딱 얘기를 했더니만 예. 그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예, 난리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만든 본인들도 자기들한테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참 비양심적인 어떤 그 식당 주인이 자기가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그 좋지 않은 그 식재료를 써가지고 음식 만든 거와 다를 바가 없다. 네, 뭐 예, 표현을 봅니다.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임금체계 개편안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그 임금 체계가 매우 그 복잡하고 왜곡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은 보면은 그 과거에 그 정부의 그 임금 통제 정책 때문에 그런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이제 임금 통제 정책을 쳐다 보니까 그 기본급을 올릴 수 없고 그 다른 수당을 올렸죠.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임금 제도에 개입을 하는데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을 날 것이 이제 뻔하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그 1차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얼마나 많은 그 업종과 산업이 있는데 그걸 획일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임금 체계가 복잡하다 그랬는데 네. 그 노사가 자율로 어떤 그 기본급 또는 이제 정기 당여금 그다음에 각종 재수당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기본급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주 40시간 제도인데요. 예. 이 노동자들이 소정 근로를 했을 경우에 지급받는 각종 임금 재수당을 하나로 묶고요. 예. 네. 이제 기본급화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임금 구조를 보다 이제 단순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 대변인님, 예. 제가 뭐 짧게 이렇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예. 여기 다른 분들한테도 질문 드릴 내용입니다만 예. 한 50세, 60세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이제 그 직장 생활 한 20, 30년 하신 분들은요. 예. 숙련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예. 워낙에 이제 경쟁하는 분들이 다른 분은 뭐 국장으로 되시고 다른 분은 뭐 사장 이렇게 예. 가시는데 못 가시는 분들은 책상 하나 달랑 놓고 예.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쉽게 그런 건 얘기하면. 일부겠죠. 그런데 예. 이제 그거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호봉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호봉제는 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왜 40, 50대가 되면은 지출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생애 주기에 맞는 임금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뭐죠? 정년 60세가 보장이 되면서 앞으로 도입이 되죠. 예. 그 이제 임금 피크제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임금 피크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이제 고용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 모멸감 때문에 직장을 떠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훈종 한국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노조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질문을 제가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도 하나 드리죠. 이게요. 그 성과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성과급을 누가 평가를 합니까? 이게 회사 윗사람들 말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은 성과급 받고 좀 쓴소리 좀 하고 일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분들은 눈 밖에 벗어나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매뉴얼을 보면은 그 뒤에 해외 사례, 뭐 독일 사례도 나와 있고 이 직무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네.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님 마음대로 직무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사장님 마음대로 거기에 임금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업별 차원이 아니고 예. 저희가 업종별 모델을 제시해 놓은 이유는 업종 표준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적용하자.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내놓은 매뉴얼을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는 또 국회 같은 논의에서 업종별로 표준화된 그런 임금 체계에 대해서 노사정이 같이 해야 될 지금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노사적인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네. 개편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뭐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이 매뉴얼은 또 사실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노사가 협의를 할 때에는 또 이걸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을 거거든요. 예. 정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각 노사마다 협상이 잘 진전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앞서 들은 대로 노동계가 이렇게 사용자 측에만 유리한 임금 체계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또 하나 또 중재 역할을 해야 될 노사정위원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라고 주문은 했지만 지난해 말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사건 이후에 민주노총에 이어서 한국노총까지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직무 직능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영 성과가 높아졌다거나 네. 또 고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각 직업마다 또 회사마다 상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 사례마다 노사가 잘 협의해서 개편을 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수정 기자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이장원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